지금 아침 산책 중이고요.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제가 33년 전에 20대 때 여기 서귀포로 들어왔거든요.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 남편은 또 저보다 나이도 더 어리고 그랬어요. 그래서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직업이 없었거든요. 그리고 둘 다 엄청난 흙수저. 그래서 집이 없어서 그 남편이 겨우겨우 그 마련한 그 직장에서 주는 무료 그 숙소인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 돼가지고 중국 사람 여러 명이 거기를 함께 빌려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. 저희가 처음에 저기 들어가 살 때도 진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삼각형의 그런 집이었거든요. 그래서 집이 필요하구나.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.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깜깜한 그 계단으로 올라가야 있는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세모진 그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. 그래서 집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둘이 뭐 저는 간혹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돈을 버는 대로 족족 모아서 이제 조금의 돈을 마련을 했어요.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됐죠. 그래서 책을 한 대여섯 권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경매가 알기만 하면 어느 정도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. 이걸 해서 한번 자기 집을 한번 마련해 보자. 그래서 재테크가 아닌 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매 책을 한 대여섯 권 사서 읽었고 그때만 해도 유튜브 같은 게 없어서 제가 책을 읽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그때는 또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 그 신문이 있었어요. 경매 신문. 그래서 그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. 어디서 가져와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매 신문을 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 케이스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서귀포시 동홍동에 남진 이르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금액 같은 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 1층이 나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전부 막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초고급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. 그래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2억 얼마에 이걸 분양을 하니까 너무 비쌌던 거죠. 그래서 분양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남은 것들이 이제 경매에 나왔던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밤에 가서 남편이랑 밤에 가서 그 집을 이렇게 내다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시커매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근데 가서 그걸 보면서 이걸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집에서 그 경매 찍는 용지 있죠. 그걸 보면서 막 그 가상으로 이걸 써보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얼마 찍겠다 이제 금액을 실수를 하면 안 돼요.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찍었던 그 최저가 그거를 뺏기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그 볼펜으로 이제 적어간 거예요. 그거를 9,800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동그라미 몇 개 막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서 찍었는데 그 집이 낙찰이 된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9,300을 찍으려고 했었어요. 근데 9,300이 좀 적어 보여서 저희 지금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얼마 찍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든지 자기 거를 만들려면 좀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. 내 거를 팔 때는 좀 더 싸게 팔면 잘 팔린다.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500을 올린 거예요. 그래서 9,800을 찍었는데 제가 낙찰이 된 거예요. 느닷없이.
근데 그 법원에서 이제 그 나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요.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왜 이 집을 찍게 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동홍 초등학교라고,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이 집이 한 실제 평수가 한 40평 정도 되니까 애가 셋인데 애기 3명을 이제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걸 찍었는데 제가 조금 자기보다 더 찍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을 낙찰받게 된 게 우리 시아버지 그 도움 말씀이 많이 컸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자기 집을 그 경매로 한다면 너무 저 집이 꼭 필요해 그러면 너무 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을 높이면은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돼서 이제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흙수저면서 첫 집은 무조건 경매로 공부해서 하세요.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리고 너무 막 권리관계가 복잡한 그런 것들은 손 안 대면 돼요.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권리관계만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돈 30만 원, 20만 원만 주면은 간단한 권리 분석은 뭐 전화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찍어보세요 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막 분양받아가지고 30년, 40년 이렇게 노예생활 하지 마시고 첫 집은 꼭 경매책 서너 권 읽어보시고 첫 집은 경매로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는 거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집을 9,800에 받아서 한 몇 년을 살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난생 처음 큰 집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죠. 근데 큰 집에 살아보니까 그냥 겨울에는 춥게 살아야 되지, 또 내 성격에 난방 팡팡 틀지도 못하지.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, 집을 줄여야 되겠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은 집에 대한 로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 책 한두 권은 읽어야 돼요. 읽은 다음에 꼭 자기 집은 경매로 사야 된다. 그리고 저는 이제 9,800에 사서 몇 년 그래도 잘 살았어요. 학교도,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편하고 또 1층이었고 그래서 애들도 이제 친구들도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재밌게 살다가 몇 년 살고 그거를 1억 8천 얼마인가 팔았어요. 그래서 그 한 1억 정도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저한테 처음으로 종잣돈이 돼준 게 경매였기 때문에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, 저도 아들들한테도 그래요. 이제 제가 해서 이제 조그만 집들 하나씩 있으니까 아들들한테 증여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너네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꼭 경매로 사라. 그건 나쁜 게 아니다. 얽혀 있는 거를 너네들이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다. 미신적으로 믿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꼭 아들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꼭 책 몇 권은 사서 읽어라. 아무것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첫 집은 경매로 사야지 분양받아 매덕 그거 갚는 거 장난 아닙니다.